안녕하세요. 송재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과목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문제보다는 좀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좀 유리한 이런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계 계산보다는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해석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공통 과목을 이제 역순으로 해서 22번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PDF 파일이나 이런 뭐 답지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시험 보는 오전 때 제가 감독하면서 이제 풀어본 걸 가지고 그냥 해설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순으로. 자, 그럼 이제 22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2번 문항은 보면서 왠지 재작년 수능에 그 fx-x, fx+x 요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가해 조건을 보니까 가해 조건에서는 fx는 0이 되는 근이 실근이 몇 개 있다? 이 실근이 2개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조건에서는 f의 x-fx 맞나요? 그렇죠. f의 x-fx는 0. 이 방정식의 실근은 3개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이제 아래 조건들이 더 있죠. F1은 4야. 그 다음에 F'1은 1이야. 그 다음에 F'0은 0보다 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 조건들 보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제 그래프는 당연히 그렸겠죠. 그러니까 실근을 2개 갖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아직 최고창합의 개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고창합의 개수는 모르니까 그래프를 냈다 그려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개를 다 한번 쭉 그려보고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최고창이 양수인 거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또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넷 중에 뭔가 하나의 그래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근들을 점을 찍어보죠. 근은 2개 있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다. 여기도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다. 여기도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 조건을 쓰는 것보다는요, 이 나까지 해석을 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죠. fx는 0의 실근이 2개 있다 그랬으니까 이 2개의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f 알파가 0이라는 얘기고 또 f 베타도 0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라는 것은 요 안에 든 값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이랑 요 안에 든 값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요 x값이 전부 합해서 3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식으로 다시 써보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x-fx라고 하는 값이 알파거나 x-fx라고 하는 값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이 x의 값이 총 3개 있어야 된다. 근데 요 2개가 이제 이걸 넘겨서 정리를 했더니 이게 재작년 수능 문제하고 매우 유사하게 제 눈에는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도 반드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이 자리를 바꾸니까 fx가 x-알파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fx가 x-베타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와 알파,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과의 교점, 또 함수와 베타,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과의 교점이 총 3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을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교점이 총 3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미 이쪽에서 1개, 2개, 3개는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의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반드시 올라가서 1개, 2개, 3개가 꼭 나오죠. 그러면 이 점까지 추가하면 여기서 뭐 접하던 안 하던 어쨌든 4개 이상, 5개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미 3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게 만들면 또 뭐 몇 개 나온다 이런 얘기야. 접하면 2개 나올 거고, 뭐 안 접하면 여기도 또 뭐 3개 나오고 해서 6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겠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샥 그으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 또 마찬가지로 이쪽 점에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샥 그으면 이게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이쪽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근이 한 개, 여기서 또 하나, 두 개, 여기서 또 하나, 세 개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이쪽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 접하도록 이렇게 직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그려진다면 여기도 한 개, 두 개, 세 개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안 되고 이 두 개는 되는데 여기서 뭘 준 거죠? 자, 이 얘기가 1,4에서 뭘 그려보면 접선을 그려보니까 이 접선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1,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접선, 그럼 y는 x 플러스 3.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4 나오잖아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인 거니까 1,4가 접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4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접선이 그려지는 점이 여기나 여기나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울기 일자리라고 하면 뭐 요런 데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전부 다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돼.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되겠어요? 그렇죠. 요 점이 정확하게 보면 되겠다. 요 점이 1,4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싹 만들었더니 이때 이 접점이 1,4인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혹시 이쪽이 똑같이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1,4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1,4가 되면 변곡점 전에는 이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1이면 1보다 왼쪽에 있는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이게 1보다 크다죠.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게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왼쪽 접점 중에서 오른쪽 점이 1,4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쑥 커졌다가 0에서 더 컸다가 이게 오히려 감소해서 1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모양인 거야 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왜 끝났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풀려면, 제가 오늘 감독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푸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빨리 풀려면 이런 3차 함수 같은 게 나왔을 때 뭘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비율 관계 이런 걸 엄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3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y는 x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이쪽 점은 몇입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 한 근이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접점이 몇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이야.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몇 대 몇의 관계가 된다? 2대 1의 관계가 된다. 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쪽 점이 마이너스 3인데 이쪽 점이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4칸이잖아요. 그래서 4칸을 3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칸을 3등분 하면 이 한 칸이 3분의 4거든요. 그러면 요 1에서 3분의 4만큼 빼면 이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러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변곡점에, 원래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찾았으면 우리는 이제 이 원래 fx에서 한 근을 알고 변곡점을 찾았어.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다시 이쪽 근은 또 이 변곡점에 대해서 다시 몇 대 몇? 그렇죠. 1대 2의 비율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는데 이 간격이 변곡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3분의 그러면 9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8이겠네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3분의 8의 2배만큼 더 가니까 여기다가 3분의 1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했더니 이게 3분의 15네요. 그래서 그럼 베타는 몇이다? 5다. 그럼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방정식의 중근, 겹치는 근과 나머지 한 근을 다 찾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아직 최고 창합의 개수는 몰라요. 음수인 것만 알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a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5다라고 쓰시면
이 fx라는 함수가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이 1이다. f'1이 1이다. 라를 써도 좋고 f1이 몇이다를 써도 좋아요. f1이 4다를 써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니까 f1은 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면 몇이죠? 이게 4, 4, 16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다가 a까지 곱했더니 이게 4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6분의 1이네.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쓰면 이제 f0은 몇이다? f0은 짜잔 이제 답을 구했는데 이제 혹시 답지 나왔는데 답이 안 맞으면 어떡하죠? 맞겠죠. 자, 여기다 0 대입해 보니까 9 곱하기 5 그래서 9, 5, 45 그래서 16분의 45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45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1이다.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봤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예요? 그죠? 이 부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방정식 안에 든 값이 다시 알파 베타가 나오도록 하는 그 x를 찾겠다를 넘겨서 해석해 봤더니 그게 바로 이렇게 함수와 직선의 관계인데 그 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바로 근들을 지나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다. 그래서 근들을 지나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원함수와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2점, 2점 말고 나머지 한 점만 만나야 된다라는 이 식인 거고 이 뒷부분부터는 비율 관계를 이용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한 계산 여러분 정말 연습 열심히 하세요. 이거 3차 함수 나오면 늘 나옵니다. 근데 수능에서 당연히 3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항을 보니까요. 21번 문항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요 식이 중요하죠. 첫 번째 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근데 이 두 실근이 둘 다 뭐래요? 이게 둘 다 중근이래.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의 조건이 fx의 뭐가? 최소값. 이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요걸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석할 수 있느냐를 이제 여러분 지수로고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했었죠. x의 n제곱이 64면 x의 근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0 나오도록 하는 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x의 n제곱에서 n이 짝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x의 n제곱이. x의 n제곱. 짝수면 이렇게 생겼고 x의 n제곱에서 n이 홀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밑으로 64만큼 내린 거야. 그러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n이 짝수일 때는 양쪽에 근이 2개 등장하고요. 이걸 밑으로 내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이쪽에 x의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함수는 몇 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요게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요 2차 함수 x-알파 x-베타라고 하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 fx 2차 함수하고 요거를 곱해서 근이 딱 2개만 나오고 2개가 모두 다 중근이어야 된대. 그러면 이쪽에 근이 2개 있고 이쪽도 2개 있고 그 2개가 너도 2개야? 나도 2개야? 근데 둘 다 똑같아. 이래야지 이제 양쪽 2개가 모두 다 중근인 형태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면 안 되고 이거 짝수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이 근 2개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해볼까요? 이 x는 n제곱이 64 나오는 걸 찾는 거니까 x는 64의 n분의 1이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뭐 n루트 64 이렇게 써도 좋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64가 88에 64니까 2의 6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n분의 6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만 있나요? 아니라고. 이게 양쪽에 2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fx를 뭔가 곱했는데 이게 중근이 나오려면 이쪽 방정식의 근이 이 두 개면 이 방정식도 이 중근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있는 2차 함수는 x-2의 n분의 6제곱 하나, 그 다음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하나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에 얘네 두 개를 곱하면 n분의 12제곱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요 2차 함수 fx 똑같은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이 최소값은 x가 0일 때가 최소겠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라 라는 얘기니까 이거 언제 정수 나오죠? 근데 n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n은 짝수라 그랬죠. 지금 이 조건이 n이 짝수일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n이 짝수인 거니까 n은 2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도 되고, 그 다음 6도 되고, 8은 안 되고, 12까지 되겠다. 그래서 요 4개를 답으로 계산하시면 10, 12, 22, 24. 그래서 합은 24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게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중근이 나오려면 겹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양쪽 두 개랑 이 근 두 개가 서로 겹쳐져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20번도 그렇고, 그 앞에 몇 번이었더라? 14번이었나요? 14번도 그렇고, 저는 너무 그냥 당연해 보이거든요. 당연해 보이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감각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fx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를 써보니까, fx가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5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f'x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이제 f'x는 이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이게 45니까 이거 3으로 묶으면 이게 8하고 이게 15죠. 그래서 8하고 15니까 3, 5, 15거든요. 그래서 x-3 하나 나오고 x-5 하나 나오고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f'x는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gx라고 하는 함수가 뭐냐? 그랬더니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여기 보니까 fx-ft 이렇게 있고요. 여기 곱하기 ft의 전체의 4제곱의 dt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단 g'x를 찾아보고 싶은데 이 g'x를 찾기 전에 주의하셔야죠. 이 인테그랄 안에 지금 fx와 ft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이 fx, 만약에 이제 인테그랄 안에 fx가 있는데 이게 dx야.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은데 여기에 f3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f3은 밖으로 끄집어내겠죠. 상수니까. 그렇게 하고 풀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 fx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아니니까 이건 앞으로 빼놓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미분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잠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요걸 앞으로 뺐더니 여기가 ft의 4제곱의 dt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곱하기 ft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뺐고요. ft의 몇 제곱이다? 5제곱의 dt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gx인데 그래서 요 gx를 한번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계산을 잘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니까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몇 제곱? 4제곱의 dt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그러면 이게 fx의 5제곱이 나오고 이거 다시 미분하면 fx의 5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워져서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g'x가 이렇게 생겼다까지는 완성을 했어. 그런데 이 fx라고 하는 것은 f'x라고 하는 건 지금 보니까 근이 몇 개야? 근이 3하고 5야. 그럼 이제 나는 뭘만 찾으면 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의 근이 과연 몇 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근이 몇 개일까? 그리고 요거를 제가 잠깐 hx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그래프로 풀자고 앞에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제가 여기다 링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못 걸 것 같고 집에 가서 좀 시간이 나면 그때 링크를 한번 걸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적분으로 풀자, 뭐 작년 수능에도 있고 그다음 최근 모의고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확인이 되죠. 그래서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3컴마고 여기가 5컴마야. 그래서 일단 여기다 열심히 5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5를 대입해 보니까 5, 얘가 125 마이너스 25 곱하기 12 하면 몇이죠? 250에다가 50 더하니까 300이겠다. 그 다음 플러스 45 곱하기 5 하면은 5, 4, 25, 5, 25, 225.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엄청 커.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지금 350이잖아. 그러니까 353에서 300 빼니까 이게 53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큰 양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함수겠죠.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것을 4번 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4번 곱한 함수를 만들면 당연히 요 점 한 점만 0인 거고 여기서 4중근을 갖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 요 점 한 점에서만 0이고 이 점을 잘 모르니까 어떤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x의 4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fx의 4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 그래프는 뭐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쪽은 다 양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바로 이 hx의 도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 fx의 4제곱이 바로 h'x인 거죠. 그럼 이 h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당연히 a에서 0을 가지면서 계속 미분한 값이 전부 다 양수 0 양수니까 그래프는 계속 뭐 하겠어? 요 한 점에서만 미분계수가 0이고 그 다음은 계속 증가하는데 많이 올라갔다 조금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된 함수가 이게 바로 hx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f'은 근을 2개 가졌어. 3하고 누구 가졌어? 5를 가졌어.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일단 3에서 근 하나, 5에서 근 하나를 갖고 얘도 한 점에서만 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A를 뭔가 한 점을 딱 선택하면 이 A에서 0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hx의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딱 하나 뭐를 지나? x-a라고 하는 점 딱 하나를 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은 딱 하나야.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했는데 얘가 만약에 뭐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x가 3에서도 0 나오고 5에서도 0 나오고 7에서도 0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근이 3개인 형태니까 3차 함수 비스무리 해갖고 어떻게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부호들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감소에서 다시 증가로 바뀌면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여기가 다시 극소 이렇게 돼서 극점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호를 한 번만 바꾸려면 이 x-a라고 하는 이 값이 x-3이나 x-5나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러면 곱했을 때 얘가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근이 3개가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뭐 표현이 되거나 이런 형식으로 표현돼서 한쪽에서 중근 가져서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기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a라고 하는 값은 3 아니면 5다 라고 그냥 문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얘 부호 변화하는 점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특히 만약에 미적분 선택한 이과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초월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초월함수의 그래프 우리 미분도 다 배우기 전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곱한 함수 막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3하고 5에서 근이야.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한 점만 근이야. 이렇게 여기 a라는 한 점만 근이야.
그래서 이 둘을 곱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A가 이 중간에 있어. 그러면 음수랑 양수 곱하니까 여기서는 음수 나왔다. 이 구간에서는 두 개 곱하면 음수 나왔다. 여기는 음수 곱하니까 다시 양수가 나왔다. 여기는 다시 양수 곱하니까 음수가 나왔다. 다시 여기는 양수 곱하니까 양수가 나왔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 세 점에서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위치가 다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럼 이 A가 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 음수 곱하니까 음수였다가 다시 여기서 음수 곱하니까 양수였다가 여기는 양수 곱하니까 양수여서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그려져서 여기 한 점에서만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함수가, gx의 도함수가 부호가 몇 번 바뀌는지를 찾으면 극점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부호 바뀌는 점이 한 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요 A가 3이나 5여야 된다. 라고 이제 해석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자, 15번 문제는 제 생각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유리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상악함수 그래프 보면서 뭐 이제 역함수 찾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기하나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약간 섭섭할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t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에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에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그래서 곱했더니 0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x가 0하고 4 사이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역시 이 그래프와 y는 t와의 교점인 거니까 이 왼쪽이 0이거나 또는 오른쪽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뭐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sin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테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sin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크게 그릴까요? 작게 그릴까요? 좀 고민되는데 적당하게 그려봅시다. 제가 항상 애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크게 그려, 작게 그려 그러면은 적당히 그려주세요. 뭐 이러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sin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면 주기가 몇이죠?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야. 그러니까 여기 한 주기가 4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는 2인 거고 여기가 1이겠죠. 그래서 얘가 1,1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데 3,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인 거니까 0은 포함을 하는데 4에는 빵꾸를 뚫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건 그럼 똑같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x.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겠죠. 좀 잘 올라가 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지막은 구멍을 뻥 뚫어 놓고 여기는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다. 이런 그래프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인 2분의 파이 x는 t가 되거나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t가 되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곱해서 0 나온 거니까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란 거니까 이 값이 t가 되거나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 지우고 재활용 좀 해볼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값이 뭐거나 t거나 또는 이 값이 t가 되는 위치를 찾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내가 만약에 t에다가 막대기 어디 갔어? t에다가 여기 뭐 1이다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싹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t가 1이면 교점이 여기 두 개밖에 안 생긴다. 그래서 t가 1이면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만 근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왼쪽에 있는 이 값이 알파 t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베타 t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자, 이 중간에 갔어요. 그럼 교점이 여러 개 나온다. 봐봐. 1개, 2개, 3개, 4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근을 알파 t라고 잡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근을 베타 t라고 잡겠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이방정식의 근 또는 이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근들 중에서 제일 큰 근과 제일 작은 근을 알파 t, 베타 t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부터 살펴볼까요? 자, 기억번을 봤더니 t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들어있는 둘 다 등호가 왼쪽에만 등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은 이 범위에서 gt, 알파 t 플러스 베타 t의 합이 5가 나오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여기다 t라는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만나는 점이 몇 개니? 그럼 만나는 점이 이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4개 중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점이 알파 t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베타 t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몇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두 개가 이 코사인 그래프하고 이 사인 그래프가 정확하게 여기 몇에서 2와 3의 중간, 그러니까 2분의 5겠죠. 그러니까 2분의 5를 기준으로 얘가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중간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싹 그어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근, 역시 양쪽 근 두 개의 합은 평균점이 2점이 되니까 두 개의 합은 5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니까요. 자, 니은번이 조금 귀찮아, 그치? 왜 귀찮아? 제가 지금 PPT가 없는데 식이 길어요. 자, t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집합으로 만들었는데 t가 뭐냐 하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라고 하는 값하고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 이렇게 만들어서 이 두 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집합의 t하고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t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요?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셨죠? 네. 자,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셨으니까 t는 0하고 몇 사이다? 2분의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베타 0 빼기 알파 0인 거니까 이 부분은 t가 몇일 때를 준 거야? 그치? t가 0일 때를 준 거야. 그러니까 t는 0하고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t가 0이라는 것이 y는 0이라는 선을 여기다 이렇게 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는 0이라는 선을 그으면 만나는 교점, 여기는 포함됐었죠? 그러니까 0하고 이게 알파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 0은 몇인 거야? 그치? 이 알파 0은 0이야. 그러면 0 이렇게 그었을 때 오른쪽 끝에 만나는 교점은 3이겠죠. 그래서 베타 0은 몇이야? 그랬더니 이게 3이야.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지금 몇이다? 이 둘의 차이 값이 지금 3이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뺐는데 3이 나오는 지점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t를 찾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딘가에다가 t라고 하는 선을 그었는데 오른쪽 끝에 근하고 왼쪽 끝에 근하고 이 둘의 차이가 몇 나는 지점? 3 나는 위치를 찾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와 볼까요? 여기 3입니까? 그럼 여기 맨 위에는 이 둘이니까 차이가 1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내려보면 이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을 차이를 보면 이게 훨씬 3보다 어때 보여요 지금? 일단 커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슬슬 내려와 봅시다. 슬슬 내려와 보면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의 위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의 위치가 지금 3이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사인의 그래프하고 여기 있는 이 코사인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된 그래프겠죠.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차이는 항상 3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 중간 위치, 요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부터 요 흰색 선 여기까지의 위치가 요 거리가 3인데 얘보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때는 3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3 나오는 구간을 찾아보니까 3 나오는 구간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요 점이 몇이죠? 그럼 요 점은 지금 0하고 1의 중간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사인 4분의 파이잖아. 사인 45도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이 2분의 루트 2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하고 0하고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점들에서는 항상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그렇죠.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보니까 간격이 3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t의 범위가 0하고 2분의 루트 2 사이가 있다라는 게 마저 보입니다. 그럼 이제 마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는 이 윗구간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윗구간만 확인했는데 혹시 아래쪽에도 3 나오는 위치가 있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의 위치를 잠깐 확인해 보면 여기가 몇이지 간격이?
요 간격은 지금 1이야. 그럼 살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이 벌어지니까 이제 위로 조금씩 올릴수록 이게 점점 커지는데 0까지 도착하면 최대로 커지는데 그때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다 3보다 또 작겠죠. 그러니까 0부터 몇 사이인 거야? 0부터 2분의 루트 2. 요 위로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니은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다 맞고요. 자, 이제 디귿을 파악해야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 니은번까지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역 니은 잘 맞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 확인해 봅시다. 자, 디귿은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 디귿이 제 생각에는 이과 친구들한테, 미적 선택한 친구들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알파 T1이 있고요. 마이너스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같대. 그래서 이게 같도록 하는 T1하고 T2가 있는데 이 T1, T2에 대해서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 되는 이 순간에 T1하고 T2의 곱이 몇이냐? 곱이 3분의 1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죠. 자, T1이라고 하는 것과 T2라고 하는 건 누구냐? 그러면 T1이라고 하는 것과 T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sin x와 cosine x가 t하고 만났다의 이 t가 바로 이 직선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t1이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랑 t2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두 개의 왼쪽 끝 근이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왼쪽 끝 근이 같으려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t1을 여기다 잡고 t2를 살짝 위로 올리면 요 근하고 요 위에 올린 요 근은 오른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같은 위치가 나온다는 건 어떤 때냐면 요 위에 초록색하고 요 밑에 흰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T1 하나를 밑에다 이렇게 잡으면 T2가 더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T2가 올라가 있는데 T2를 요렇게 잡았더니 여기랑 같은 위치 요 아래쪽 어딘가에 T1이라고 하는 선이 요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이 T1하고 T2가 나오도록 하는 요 X 좌표 두 개가 같은 값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선을 T1이라고 잡고 이 아래에 있는 선을 T2라고 잡으면 요 값이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는 알파 T1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는 알파 T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X좌표에서 하나의 선을 위로 올렸을 때 똑같이 만나는 이 두 점이 바로 T1, T2의 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T1과 T2의 간격이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이 두 선의 간격이 몇이어야 된다고? 그렇지. 요 선의 간격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 선의 간격이 2분의 1이 되려면 이제 이 값을 그냥 뭐라고 잡을까요? S, K 이렇게 잡아봅시다. S라고 하면 사인이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저는 S를 좋아하지만 K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K라고 딱 쓰는 순간 요 점의 좌표가 이 T2라고 하는 값은 사인이겠죠. 그래서 이게 사인 K 값이 되는 거고 이 위쪽에 있는 이 점의 Y 좌표는 코사인 K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뺐다라고 하는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죠? 위에 게 누구죠? 위에 게. 위에 걸 T2라고 잡아야 되는데 위에 걸 T2라고 잡고 아래 걸 T1이라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랬더니 T2가 뭐다? 근데 이 T2가 코사인 K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뺐더니 사인 K를 뺐더니 이 값이 뭐가 나왔다? 자, 2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T1과 T2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코사인 K가 바로 T2고 사인 K가 바로 T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나요? 아닌가? 요즘은 상학함수 배울 때 하나?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제곱하는 거 엄청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이걸 양변을 제곱하시면 코사인 제곱 K 마이너스 2배 코사인 K, 사인 K 그 다음에 뒤에가 사인 제곱 K 이렇게 구했더니 이 값이 4분의 1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 더하면 몇이야? 1이지. 그래서 1 마이너스 2배에 얘가 T1 곱하기 T2거든요. 그래서 T1하고 T2를 곱했더니 이 값이 4분의 1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T1하고 T2의 곱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넘어오면 얘가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2로 넘어가니까 8분의
3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1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이냐라고 질문했는데 D 아닙니다.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제 조금 쉬운 문제들 남았죠. 그래서 이제 14, 13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이게 쉬운데 여러분도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4번. 자,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가 뭐 이렇게 식이 써 있거든요. 절대값 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q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뭐 쉬워지냐 어려워지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요 상태의 이 조건을 가지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가 이렇게 식이 생겼는데 이때 gx가 어때야 되겠다 문제가 gx는 x는 어디에서만?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게 몇 개다? 이게 한 개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딱 한 개만 나오도록 이제 그래프를 찾아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값 안에 x가 들어있고 여기 x가 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눠보겠죠. x가 0보다 크면 그냥 x를 다 지워버릴 수 있어. 그래서 gx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 fx-p 플러스 q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음수면 이 절대값 x를 밖으로 뺄 수 있잖아. 이건 x 곱하기 이건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랑 누굴 곱한 거야? 이게 fx-p 플러스 q 이 둘을 곱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렇게 절대값 곱하기로 돼 있으면 이게 따로따로 절대값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절대값을 없애는 상황에서 누가 돼버리면 x가 음수면 이 절대값 x를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지우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gx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fx-p 플러스 q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gx라고 하는 함수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fx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그냥 씌우면 뭐가 되는 거고 x가 양수 구간에서 gx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 함수를 다시 위에 있던 그래프를 뒤집어서 아래쪽에 그리게 되면 그게 바로 x축, x가 음수인 구간에서의 gx라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fx의 정체를 빨리 밝혀봐야 돼. 그래서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미분을 하시면 이 fx가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 3 하나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 미분했더니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함수값도 대충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함수값을 찾아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고요. 정확한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39인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점들이 두 개 나오거든요. 그럼 잠깐 뭐 이런 것도 찾아봐도 좋아. 여기 변곡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쓱 찾아보시면 변곡점이 몇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 중간이니까 여기 1겠네, 그치?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찾아보면 확인해볼까? 1 대입하면 몇인가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3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 두 개 중점 맞습니까? 그러면 46. 맞네. 그럼 잘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평행 이동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 플러스 1이고 요 극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로 X축은 어디냐 그러면 X축은 요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요렇게 생긴 어떤 위치에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이걸 평행 이동시켜서 오른쪽은 절대값을 씌우고 왼쪽은 어떻게 하겠다? 왼쪽은 그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얘를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문제 잘 읽어보시면 PQ는 둘 다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PQ가 둘 다 양수라고 하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PQ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갈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멈춰봐. 멈추거나 정말 조금만 움직여봐. 그래서 이 상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걸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거꾸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어서 밑으로 그리면 여기서 이제 불연속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그래프는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얘보다는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이 나오면 0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 꼭지점이나 이 극점이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위치로 그냥 보내봤어요, 일단.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위로 쭉 39만큼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쪽에 일단 미분 불능점이 하나 생기고 0에서의 값이 양수가 나오는 순간 이걸 뒤집어서 밑에다 그리면 이게 불연속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요 점을 여기다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한쪽 극점을 이런 데다 옮겨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X축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뒤집으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반드시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0에서의 값 자체가 양수로 나와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점을 뒤집으면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붙여 그리면 이 점이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려면 0에서 불연속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특정 점을 그냥 위로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만약에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막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또 생기고 하면 이쪽은 이거대로 이거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 뒤집어서 그리면 불연속점이 여러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니까 그냥 이 점이 자연스럽게 여기 가서 달라붙으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 점이 자연스럽게 여기 가서 달라붙으면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극점을 0,0으로 옮겨봤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더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요 그래프가 다시 요렇게 생기는 거고 이쪽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도 그대로 이쪽 점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한 개만 나온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 극점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 거니까 X축으로 몇 칸? 한 칸. Y축으로는 몇 칸? 7칸 평행이동하면 되겠다. 그래서 PQ의 합은 8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6시쯤 됐는데요. 좀 이따 답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3번에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밥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선택 과목도 3개나 있잖아요. 선택 과목도 하려면 빨리 풀고 빨리 해봅시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을 봤더니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fx라는 함수가 3 아니면 몇이래요? 3 아니면 1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얘가 0하고 몇 사이에서는 0하고 x가 1 사이에서는 3인 거고 x가 몇일 때는 x가 1일 때는 1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엄청 쉽죠? 그래서 그래프를 엄청 쉽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0하고 1 사이에는 3이야. 그래서 나는 계속 3인데 그래서 여기 3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는 몇이야? 그랬더니 1는 다시 1이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가 주기 함수랍니다. 주기가 1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1이니까 0에서도 다시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가 반복되면서 이런 점들에서는 계속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에 대해서 k 곱하기 f 루트 k라고 하는 값을
시그마를 씌워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얘를 시그마를 씌워서 이걸 3으로 나눠보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이제 밖으로 빼버리고요. 3분의 1 이제 밖으로 빼버리면 실제로 이제 K에다 1부터 넣어볼까요? 그럼 1부터 대입하면 얘가 1 곱하기 F1이야.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 곱하기 F 루트 2야.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 곱하기 F 루트 3이야. 4 대입하면 4 곱하기 F 루트 4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값들이 얘는 몇이야? 3이야. 얘는 몇이야? 얘도 3이야. 근데 이렇게 정수가 나오는 순간에는 얘가 특이하게 몇이 돼버려? 이게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가 나오는 게 1부터 20까지 중에 루트 했는데 이게 정수가 나올 수 있는 K 값이 몇이냐라고 해봅시다. 그럼 K는 1이 있고요.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하면 9가 있고요. 4의 제곱하면 16이 있고요. 5의 제곱하면 25 하면 넘어가니까 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얘를 다 그냥 몇이라고 생각해? 이거 그냥 다 3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3, 4 곱하기 3 해갖고 20 곱하기 3까지. 그래서 20 곱하기 1부터 20까지. 그러니까 3K라고 그냥 쓰죠. 그래서 3K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 한 다음에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냥 20까지 더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부터 20까지 합이 몇이죠? 2분의 20 곱하기 21이죠. 그래서 이게 210입니다. 그래서 3K를 하면 이게 630이 나와. 630에서 여기가 이제 원래 1 곱하기 3인데 여기서 1 곱하기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덜 곱해진 것만 그냥 뺍시다. 그럼 덜 곱해진 게 뭐 있죠? 그럼 1이 있고요, 4가 있고요, 9가 있고요, 16이 있습니다. 이거 몇 개씩 빼면 되죠? 그쵸, 2개씩 빼면 됩니다. 왜냐면 난 여기다 30 곱한 걸 다 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20 곱한 것만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더하면 몇이죠? 이게 지금 10, 20, 30이네. 그럼 30 곱하기 2 하니까 여기서 60만 빼면 되겠습니다. 빼니까 얘가 몇이고요? 570이고 이 570은 이제 3으로 나누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3, 1은 3, 3, 9, 27. 그래서 190이 답이다. 라고 하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12번은 푸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푸는 방법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 모르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일단 삼각형은 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상학함수 문제가 뒤쪽에 막 어렵게 나오진 않고 그리고 또 비교적 무난하게 나와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각하고 요각이 지금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같아? 그럼 이거 이등변이네? 이거 이등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요 길이는 현재 몇이다? 문제에서 요 길이는 4다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 길이 요쪽 길이가 5다라고 알려줬고요. 요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몇이다?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 이 조건까지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이 3개가 같아. 그래서 어떤 각이 같냐면 이 점에서 다시 여기다 어딘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연결해봤더니 요 각도 똑같은 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여기도 세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고 이때 이 점이 D인 거고요. 이 점이 E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D2의 길이를 구해라. 이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 그러면 요런 삼각형들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인데 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래. 그럼 여기 쓱 내리면 얘분의 얘가 8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8일 때 얘가 1이라는 얘기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럼 요 전체는 다시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1이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럼 요 길이가 4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 길이가 4인데 이 길이도 4네? 그럼 얘도 다시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요쪽 각을 알파라고 잡으면 요쪽 각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BC라고 하는 길이 정도는 뭐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BC의 길이를 자 L이라고 잠깐 놔보면요. 이 BC의 길이의 제곱은 L의 제곱은요. 어떻게 쓰면 되죠? 요 길이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4의 제곱 16 플러스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몇이죠? 8 약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그럼 20에다 16도 하니까 36이네요. 그래서 BC는 6이다 라고 금방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6입니다. 여기까지 찾았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찾고 싶은 게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길이를 몰라.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근데 나는 뭘 알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아. 이 길이가 4야. 그럼 여기다 그냥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볼까요? 수선의 발 내리면 이 길이는 몇이야? 3이네? 그럼 코사인 알파가 몇이야?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네?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입니다. 알파는 어디야? 주어진 각 세타 말고 여기 새롭게 이 이등변 삼각형이 이쪽 각을 그냥 저는 알파라고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찾았어. 그럼 16에서 9 빼면 이 높이가 몇이야? 루트 7이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는 몇이다? 루트 7이다.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또 여기서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나요? 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이 8분의 1이니까 코사인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이 높이는 몇이야? 64에서 1 빼니까 63이죠. 그럼 루트 63이면 7, 9, 63이니까 7, 9, 63. 그럼 3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8분의 3루트 7이다. 이렇게 만약에 찾았다면 얘는 끝났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그냥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몇이? 이 길이 4가 사인 알파분의 내가 찾고 싶은 x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그럼 사인 세타가 몇이었죠? 8분의 3루트 7분의 4 곱하기 사인 알파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지워지고요. 루트 7 치워지니까 답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더 많을 텐데 찾아보면 많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쪽 각 가지고 풀면 이 길이가 그냥 쉽게 사인 법칙으로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한 문제 더 할까요? 이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1번까지 합시다. 혹시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11번 같은 문제는 일단 문제가 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0,0이래. 1, 몇이래? 1,1이래. 근데 그래프가 연속이래요. 그 다음에 적분했더니 이 구간의 적분값이 1이래. 그럼 y는 x제곱 같은 거 이런 거 적분하면 이 구간이 3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짧아. 그래서 더 작게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렸어. 그래서 0,0, 1,1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놓고 요 넓이는 몇이다? 요 넓이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게 fx인데 0하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이 구간의 함수가 f의 x 플러스 1 하게 되면 fx 플러스 1은 이렇게 가겠죠.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대. 그럼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걸 다시 어떻게 했대요? 위로 1만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거꾸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 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림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1에서 0에서 1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주기가 2다라고 이제 나에서 줬으니까 이 gx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기가 2가 되도록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 그리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는데 마지막 문제라 기분이 좋아서 크게 그렸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기서 한 번 더 그리면 돼.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 번 더 그리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뒤집었으니까 여기 넓이가 6분의 1이면 여기 넓이는 6분의 5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랑 요거를 합하면 그냥 1인 거야. 자, 그럼 나는 이제 요거랑 요거 합하면 1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1인 거고요. 요게 또 1인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는 6분의 5다. 그래서 6분의 5 더하기 2 하니까 6분의 17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2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4점짜리니까 제가 4점짜리 문제 하기로 했으니까 10번 문제까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칩시다. 자, 10번 문제는요. 보니까 ln이 아니죠. 로그 nx가 있어요. 로그 n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그럼 1,0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마이너스 로그
n에 3 플러스 x인가요? x 플러스 3이라고 써야지. 순서를 바꿔서. 자, x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 함수를 위로 살짝 한 칸 올렸겠죠. 왼쪽으로 평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이 둘이 만나는 점의 이 좌표가, 이 교점의 좌표가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2보다는 어때야 된대요?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이 함수가 더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1에서는 얘가 더 크고 2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크다. 그냥 식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그 nx가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게 0이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x가 1일 때 x에 1을 넣어보면 여기가 0인 거니까 여기가 그냥 요 값인 겁니다. 여기다 1을 넣으면. 그래서 여기가 1 대입하면 0이니까 0보다 이 값이 커야 돼. 그래서 0보다 누가 커? 그럼 여기가 로그 n에 마이너스 로그 n에 여기다 1 대입했더니 4죠.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써보니까 로그 n의 4가 어떻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n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n은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도 대입을 해보시면 똑같아요. 2 대입하면 로그 n의 10이 1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n의 범위가 n이 10보다 작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n은 5, 6, 7, 8, 9 이렇게 해서 7, 5, 35 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점짜리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혼자 다시 연습을 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반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